앞쪽에 신발 코가 좁은 상태에서 장시간 신발을 신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무죄반증 증상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이원영입니다. 오늘은 무죄반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죄반증은 엄지발가락의 외측 변형과 이로 인해 돌출된 관절의 통증을 일컫는 질환입니다. 무죄반증의 진단은 엑스레이와 같은 방사선학적 소견과 환자분의 진찰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죄반증의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형이 시작되고 간헐적인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변형이 이전보다 진행하고 통증의 빈도가 이전보다 잦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변형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길 정도의 통증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되면 변형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아래로 파고드는 교차 변형이 진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접발가락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통증이 있지는 않으나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특히나 장시간의 보행 이후에는 통증이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무죄반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발에 맞는 편한 신발 착용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일의 경우는 굽이 높고 볼이 좁은 신발에 해당합니다. 볼이 좁은 신발의 경우는 엄지발가락이 외축으로 변형되는 무죄반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발 내부에서 돌출된 엄지발가락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죄반증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 요인에는 환자분의 가족력 혹은 평발과 같은 발의 구조적인 부분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 후천적 요인의 경우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하일과 같은 불편한 신발의 장시간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선천적인 평발이 있는 환자분의 경우는 발에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관절에 회전 변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이 결과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엄지발가락 관절이 돌출되는 무죄반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일과 같은 신발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하일의 경우 뒤쪽에 굽이 높고 이로 인한 결과 아킬레스 힘줄이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복이 좁은 상태에서 장시간 신발을 사용하게 되면 발이 더 붓고 이로 인해 신발이 더 조이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쪽에 신발 코가 좁은 상태에서 장시간 신발을 신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무죄반증 증상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죄반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는 지속적인 관절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형의 정도가 진행하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아래로 파고드는 교차 변형이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인접발가락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피부에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간신경종과 같은 신경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죄반증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약물치료, 그리고 보조기의 사용, 편한 신발의 착용이 있겠습니다. 단계가 심하지 않고 현재 불편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죄반증은 기본적으로 진행성 질환입니다. 보존적 치료, 앞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나 교정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변형은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죄반증은 변형의 정도로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통증이 호전이 없고 변형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수술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무죄반의 변형의 정도는 수술적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죄반증의 수술은 변형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죄반의 수술은 바깥쪽에 타이트한 관절막과 근육을 늘려주는 수술, 안쪽에 늘어난 관절막을 다시 타이트하게
봉합을 해서 발가락을 바로잡아주는 수술이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발등뼈를 교정 졸골수를 하게 되는데 발등뼈를 평행이동을 시켜 발폭을 줄여주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발가락 뼈를 바깥쪽으로 일자가 될 수 있게 펴주는 뼈를 잡아주는 수술을 병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수술 방법은 안쪽의 피부를 6에서 7cm 정도 절개를 하고 뼈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교정 절골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 변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의 선택적으로 최소절개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소절개 수술의 경우 수술 상처가 작고 환자분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절개 수술의 경우는 내측 피부에 4군데 정도, 약 5에서 10mm 정도의 작은 피부 상처가 남고 바깥쪽에 한 군데 부가적인 작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작은 상처를 통해 앞서 설명드린 바깥쪽에 타이트한 조직을 풀어주고 안쪽에 늘어난 조직은 다시 잡아주고 뼈를 교정하는 모든 과정이 동일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 양쪽 발을 동시에 수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1에서 2주 간격의 순차적인 수술을 권하게 되고 같은 날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재활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에서 2주 간격의 수술은 먼저 수술한 쪽에 반기부스를 제거하고 수술 후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보행을 시작한 상태에 반대쪽 수술이 진행하게 되므로 환자분의 재활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무죄반증 수술 후 1에서 2주 정도 반기부스 고정이 필요합니다. 1에서 2주간의 반기부스 고정 이후 수술 후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보행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 시기부터 수건을 이용한 발가락 스트레칭이 소근력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아 놓은 상태에서 발가락 끝으로 수건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반복하는 작은 스트레칭들이 발등의 작은 소근력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죄반증 이후에 엄지발가락 관절에 관절 강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관절을 수동적으로 신전, 굴곡, 그리고 당겨주는 엄지발가락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것이 수술 이후 엄지발가락 관절의 강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죄예반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본인의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 일찍 내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고 건강한 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